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2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과 관련돼 있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해내기 힘들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통합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를 잘 구분해 놓고 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이트는 저희가 지금 OSS KR 요 사이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산업별 오픈소스 활용 분야와 기술 적용과 관련돼 있어서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 봤었어요. 그때 그 ICT 관련 산업의 오픈소스 활용이 가장 높았다. 즉 오픈소스 자체가 프로그램 개발과 연관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보통신 관련되어 있는 분야 쪽에서 오픈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활용이 가장 높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였었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비상업용 업무에 많이 적용이 됐다. 왜 그러면 이 오픈소스 자체가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와 연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보통 상업용 소프트웨어보다는 비상업용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상업용 소프트웨어이기보다는 비상업용 기업소프트웨어에 그만큼 더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혹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통신 기업의 오픈 소스 도입이 타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방위산업과 교육 부분이 조금 낮게 나타났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위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소스로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 컨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오픈소스의 범위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 거니까 이 교육 분야에 IT 기술이 같이 접목이 된다라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직 그쪽 분야에 관련돼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아직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방위 산업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 오픈소스의 활용 분야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퍼센테이지의 비율을 보면은 소프트웨어와 IT 분야가 거의 38, 거의 40% 되고 있었고요. 통신 미디어도 거의 35% 정도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금융이나 유통, 제조 산업 같은 분야에도 20에서 21%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었는데 방위 산업과 더불어 교육 분야에 그 퍼센테이지가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업별로 오픈소스 활용 분야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활용 분야에 따라 비율이 높은 분야가 있었고 노출이 조금 낮은 분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오픈소스 도입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과 넌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모두 해당되는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안전성, 보안성과 도입 비용 등 기존 OS와의 호환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큰 대두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 차트 봤던 거 기억이 나시죠? 요 차트 봤던 거 그중에서 다음과 또 요 비중이 즉 안전성과 보안성에 관련된 거, 도입 비용과 기존 OS와의 호환성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체와 더불어서 넌 소프트웨어 기업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분야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분하는 게 더 좋았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술별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야를 기점으로 봤을 때 내용을 기술별로 구분을 했었댔어요. 그래서 그 기술별로 다음과 같이 이 6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6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했었고요. 해당되는 요 내용은 OSS-KR에 다음과 같이 요 사이트를 통해서 요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양한 대분류를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규모로 그 분야를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메타버스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AR, VR, 그 다음에 XR 분야로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었고요. 그때 그 각각의 제품에 따라서 혹은 OS에 따라서 혹은 오픈 소스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더불어서 클라우드나 컨테이너 관련되어 있는 기술에 따라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관리들 혹은 뭐 컨테이너 플랫폼들 모니터링 분야로 우리가 나눠서 구분해 볼 수가 있었었고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라이센스나 혹은 프로젝트 명들 더불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당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마찬가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때 그래픽 데이터베이스라든가 NoSQL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혹은 뭐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당되는 솔루션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라이센스라든가 더불어서 해당되는 웹사이트들 그 다음에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더불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OS와 WAS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구분을 했을 때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알아봐야지만 되는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이 WAS라는 분야는 웹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프로젝트와 더불어 웹사이트들 그 다음에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픈소스와 더불어 그 오픈소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봤고요. 더불어서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회계 파트 부분이라든가 백업과 리커버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BPM 파트 부분이나 CMS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와 더불어 라이센스와 그 다음에 각각의 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더 오픈소스로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IoT 인베디드 쪽과 관련되어 있어서도 우리가 컴파일러나 DBMS 혹은 디벨로먼트 툴이라든가 EDA 쪽, 그다음 인베디드 OS 관련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더불어서 해당되는 라이센스 더불어 또 웹사이트와 그 웹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더불어서 오픈소스로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별로 구분되어 있는 항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분야 쪽으로 여러분이 연구를 더 하거나 어떤 분야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파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로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거냐면 기술별로 구분을 해봤으니 분야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 이거죠. 분야별. 이때 분야별로 봤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시스템, 즉 데스크탑용으로 구분해 볼 거냐, 아니면 서버용으로 구분해 볼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로 구분해낼 거냐, 아니면 인베디드 분야로 구분해야 될 거냐. 더불어 요즘 클라우드 분야 쪽과 더불어서 품질 검증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많이들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더불어서 비대면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분야로서 구분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 분야를 분야별로 구분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7개 분야로 구분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버용으로 그 내용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봤더니 클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클러스팅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구분을 했고요. 서버용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DBMS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많이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웹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니까
서버용 쪽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런 DBMS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따른 솔루션명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아마 눈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한번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리아DB 보이시죠? MySQL, 아파치DB 요거 많이 봤었던 분야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그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MySQL과 동일한 소스 코드 기반에 해당되는 내용물들을 보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고급 기능과 그 다음에 각각의 DBMS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기술 지원 내용들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런 사이트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IBM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스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또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해당되는 사이트를 참고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클러스터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즉 네트워크 기반이나 혹은 백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레벨들을 설정해서 해당되는 내용물들을 검색하고 참고할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더불어서 동기식 데이터 복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구조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내가 어떠한 분야로서 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보력 쪽에서 봤을 때 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데스크탑용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봤더니 어카운팅 분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I 분야 쪽으로, 그 다음에 백업과 디스커버리 쪽으로, CAD 파트 부분 쪽으로 내용들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계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사이트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 해당되는 요 사이트를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고, B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중심의 대화형 데이터 분석을 통하거나 협업 문서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참고하고자 할 때는 요 해당되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네트워크 기반의 백업 유틸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업 및 복구형 유틸리티와 관련돼 있어서 내가 참고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솔리드 모델링 CAD와 관련돼 있는 정보를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요 대표적인 요 사이트들 3D 소프트웨어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도 다음과 같이 이 프리캐드 솔루션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데스크탑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들도 다음과 같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항목에 따라서 솔루션과 라이선스들 더불어 기술 지원과 더불어 해당되는 웹사이트들 그 웹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개요나 해당되는 내용물들 더불어서 오픈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물들까지도 같이 참고해서 내용물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비즈니스용 해당되는 사이트 목록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크게 그 분류를 어카운팅 분야와 BPM 분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비즈니스용인 거니까 말 그대로 어떤 거 회계용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회계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 같은 이런 대표적인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자바로 작성되어 있는 클래스 플랫폼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나 개발자 중심의 프로세스 도구에 관련돼서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벤트 관련되어 있는 추적 도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기반 프로젝트 관리나 트래킹 툴과 관련돼 있어서 내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즈니스용과 관련돼 있는 분류 항목을 보고 그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솔루션과 더불어서 해당되는 라이센스들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우리가 이 해당되는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베디드 분야 쪽으로는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분야를 인베디드 쪽 파트 부분은 요즘 여러분이 모바일 쪽과 관련돼 있어서 많이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베디드 분야와 관련돼 있는 분야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컴파일러 쪽 파트 부분이라든가 DBMS 쪽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디벨롭 툴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EDA 쪽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서 해당되는 내용을 사이트를 검색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때 각각의 솔루션 해당되는 이름들을 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 이 아두이노 쪽에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두이노. 이 아두이노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나 혹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오픈소스 전자 플랫폼에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제품 액세스 관련돼서 내가 오픈소스 하드웨어 관련되어 내용을 참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시간 웹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좀 참고해 줘야지만 된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인베디드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포스트그레, SQL과 같은 이런 문법적인 구조에 의해서 뭔가 수행해 보고 싶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클립스 모델링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UML 기반이라든가 DSL 기반을 관련되어 있는 통합 모델링 도구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크로스 플랫폼 컴파일러 관련돼 있어서 뭐 특히나 뭐 파스칼과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파스칼을 다뤄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쪽 파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같이 이 자료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인베디드 리눅스 소스를 위한 소스 코드에 관련돼 있어서 내가 좀 자료를 보거나 빌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설치 작업에 관련돼 있어서 이런 내용이 좀 관심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 해당되는 이 사이트를 검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분야. 요즘은 클라우드 분야 쪽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죠. 그다음 웹 쪽이다라고 하면 이 클라우드 서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쪽과 관련돼 있어서도 우리가 BI 쪽 파트리라든가 그래픽 데이터베이스라든가 NoSQL 파트 부분, 그 다음에 서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류로 나눠봤을 때 각각의 솔루션 명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펜타워 같은 거 요즘 들어본 친구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 통합과 관련되거나 오랩 서비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시보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트와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있어서 뭔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위터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산 그래프 같은 이런 보관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음과 같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전체에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를 좀 검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바로 작성되어 있는 뭐 오픈 소스 NoSQL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요 차트, 요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요 내용들은 좀 내가 NoSQL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보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 뭐 인메모리 기반 NoSQL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 있어서 좀 참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바로 개발되는 오픈소스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와 관련돼 있어서 좀 자료를 좀 봐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엔터프라이즈 자바 소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용의 검색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내용물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커뮤니티와 더불어서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기술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전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고
지원을 좀 받아야 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기술 지원 파트 부분은 다음과 같이 PROF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PROF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요런 업체들은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막히는 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보증과 관련되는 거, 이제 요즘은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때 그 소프트웨어들이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고 품질이 보증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냐에 따라서 많이들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내가 그 품질이 검증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또 많이 관심 분야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분야에 따른 소프트웨어 목록들이 마찬가지로 또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 3월 22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BTS 파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동적 분석 도구와 더불어서 성능 모니터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라이센스 보시고 기술 지원에 관련돼 있어서 커뮤니티 기술 지원과 더불어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요 기업체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웹 기반의 이슈와 관련돼 있는 이런 트래킹을 좀 조사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요 해당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분산 버전 제어 시스템이나 버그 추적과 관련된 거,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내가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해당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슈 트래킹 기능과 협업 기능에 관련된 멀티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좀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기술을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웹 기반의 버그 트래킹 시스템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 두 개 사이트를 통해서 체크를 좀 하고 확인해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보고요. 저도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들여다 한번 봤거든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C나 C++ 기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메모리나 스레드 문제를 동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고 싶은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 등에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내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즉 일명 네트워크 관리와 관련돼 있는 솔루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분야들, 요즘 많이들 이슈화되어 있는 분야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세요. 자, 비대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돼 있어서 다양한 협업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협업 도구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때 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관련돼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런 협업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거 많이 여러분 본 거였죠? 그 다음에 슬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팀 협업 도구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화와 지식을 위한 검색 가능한 로그다라고 해가지고 슬랙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지금 요 플로우도 있고요. 토스트 워크플레이션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들어볼 수 있을 만한 거 뭐가 있을까? 팀워크 같은 거 좀 들어보셨으려나? 이러한 것들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작업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간 추적과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위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개발 도구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우리 협업 도구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작업 관리와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블러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블러썸에 관련돼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자 한다라면 해당되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추적과 관련돼 있는 거,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 이건 시간 추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또 종종 들여다봐야지만 돼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협업 도구들이 되는 거니까 이 도구들을 통해서 내가 좀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위키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베이스 캠프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팀 메타 같은 것도 저는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프로젝트 위키와 관련돼 있어서 좀 도움을 좀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도구에서는 우리가 비트버킷이나 깃 같은 거, 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여기서 우리가 내용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대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파트 부분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해당되는 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내용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그 분류 항목들의 기준을 잡기가 참 애매했다. 그래서 그런 분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OSS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 저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그 OSS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물들을 보고 저도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결과물은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8-000-2160-302001.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